보통 아까도 뭐 거래량이나 뭐 금리의 얘기도 주신 것 같은데 다른 변수들을 조금 유심히 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뭐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제 데이터들 중에서 이미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는 요번에 어떤 이런 침체가 다른 시기와 좀 다른 큰 차이점이 매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 시장하고 네. 실수요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전월세 시장하고의 어떤 커플링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매매 가격을 이제 밑에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이 전월세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데 월세 가격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80%의 차주가 다 변동금리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지금은 보증금보다는 돈이 귀해진 상황에서 월로 납입하는 월세 부담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물론 이제 물가랑 이렇게 연동되고 있지만 이 월세가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시점이 일단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선행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안정을 불러오면은 비로소 이제 매매 시장도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그럼 가장 먼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전월세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월세에 대한 변동률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자산 시장 영역으로 오게 되면은 일단 이제 거래량이 극심한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거래 분위기가 아니라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있거나 했을 때 특정 지역이 됐든 일정 금액대에서 거래가 좀 빈번히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1차 저점이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비가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걸 잡질 않는데 적당히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매수대기 수요는 이때는 본인의 구매력을 감안해서 잡는 이제 수요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 어떤 대규모 단지는 뭐 한 30% 가까이 떨어져서 6, 7억 정도 하락된 가격에 그러니까 27억, 26억에서 한 19억, 20억에서 맨 처음에 급락 거래가 나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떨어진 가격 뭐 17억, 16억의 거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대략 한 19에서 21억 사이에 한 10건 이상 되는 거래가 나온 걸 보면 일단 수요자들도 금리가 내년에 좀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모든 정보가 이제 비대칭 없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한다는 거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저점이다라고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 거래량 지표를 특정 단지 안에서 일정 금액 구간대에서 좀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예, 이렇게 두 가지 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최근에 경매 시장도 좀 심심치 않거든요. 네. 근데 낙찰가율이나 낙찰률 자체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뚝뚝 떨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매매 시장보다는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반 시장보다는 선행하는 지표로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미리 좀 앞서서 좀 예견할 수 있을 만한 시장으로는 경매 시장에 대한 낙찰가율과 낙찰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